G마켓 B2B 거래 구조와 고객 유형입니다. 자, G마켓 판매. 제가 B2B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왜 준비를 해야 될까? 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까? 물론 뭐 제가 직접 판매를 해보면서, 제 주변 분들이 판매를 해보면서, 그리고 G마켓을 판매하는 많은 분들의 후기를 들으면서 B2B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G마켓에는 B2B 구매가 일어나는 거야? 뭐 물론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왜 이런 거래가 G마켓에서 유독 활발할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기업이나 관공서의 구매 관행이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이나 뭐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G마켓 옥션을 내부 납품 거래 플랫폼으로 사용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의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뭐 공무원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공공기관에 G마켓에 학교 아이디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의 개인 아이디가 아니라 학교 자체의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아이디를 공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물건이 구매할 때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구매를 하고 하면 뭐 품위 올리고, 우리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매팀에 계시든 아니면 공무원분들이시든 뭐 하나 물건을 구매할 때 내 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 품위서도 올리고 팀장님 결제도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G마켓 아이디가 보유가 되어 있으면 어쨌든 그 아이디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결제나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다, 수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학교 이름으로 주문 들어온 적 있어요. 유유님께서 말씀해. 맞아요. 저도 학교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가. 그래서 실제로 전 이걸 검증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G마켓에서 구매를 하는 건가? 그래서 막 커뮤니티를 찾아봤어요. 보세요. 제가 캡처를 해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방과후에서 미술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사업자 내셔서 재료 구매하시는 분들, 재료 구매할 때 학교에서 지정된 업체, 실론과 G마켓 같은 이미 언급이 됐죠? 말고 혹시 다른 데서 구매하려고 사업자 내시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늘봄 수업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에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우리가 돌봄, 늘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봄 수업할 때는 담당 선생님께 요청하면 선생님이 품위 올려서 이런 오픈마켓 같은 데서 학교 카드로 결제해 주셨는데요. 방과후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11번가 G마켓. 우리 G마켓에서 지정된 업체래요. 그죠? 지정된 업체가 G마켓이래요. 거기서 구매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부분을 캐치를 했냐면 늘봄 수업이나 방과후 교사님들도 그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G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 그래서 많이들 구매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캐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이번엔 어디 보이시죠? 학교 도서관 업무래요. 도서관. 사서분들도 학교에 소속된 사서분들은 G마켓을 이용을 하시는구나.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려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이버 쇼핑몰에만 있는 상품이 있대요. G마켓에 왜 안 올려주신 거야? 그죠? 학교 아이디가 있는 땡땡번가, G마켓 등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학교 아이디가 있대요. 포인트 적립 문제 때문에 비회원으로만 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봤어요. 개인 아이디로 네이버나 쿠팡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뭐 포인트 적립이 된다라거나 캐시가 적립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게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또 그 플랫폼에서만 구매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G마켓 같은 경우는 학교 아이디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든 뭐 아니면 포인트가 쌓이든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쇼핑몰은 뭐 비회원 구입이 안 되고 로그인 해야만 구입을 할 수 있고 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포인트 적립 이슈 때문에 G마켓에서 구매를 하시는구나 를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 쇼핑몰에만 있는데 G마켓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G마켓에 올려줘야 된답니다. 왜냐면 네이버에서 보시더라도 G마켓에 있나? 한 번 더 검증을 하신다는 거죠. G마켓에 있어야 구매를 하시니까. 저의 경우도 제가 이 G마켓 라이브를 진행을 하기 전에 네이버에서 쿠팡에서만 판매하던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혹시 G마켓이나 옥션에는 올라와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당신은 없어서 그냥 뭐 다른 거래 영수증을 끊어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긴 했는데 다른 플랫폼에서 보더라도 G마켓에 있는지 검색을 하셔서 그쪽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경쟁 우회. 왜 우리가 G마켓에서 B2B 판매를 해야 되느냐? 경쟁 우회입니다.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 대부분 B2C 전략이잖아요. 그죠? 고객들에게,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는 건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경쟁이 포화된 상황에서 이런 경쟁을 피해서 우리가 B2B 시장을 노릴 수 있는 틈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B2C, 물론 잘 팔면 너무 좋죠. B2C가 훨씬 더 거래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하지만 그 안에서 잘 팔려면 특히 다른 채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쟁도 심하고 광고비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G마켓에 올려서 이런 좁지만 이런 B2B 시장을 조금 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반응이 빨리 오고 또 잘 오는 채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G마켓 판매를 추천하는 거고, 주요 구매자 유형이 어떤가 살펴봤는데요. 학교. 아까 유혜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그죠? 학교랑, 그리고 병원에서도 구매합니다.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이제 각 기업의 실무자분들이 구매를 해요. 물론 요 분들도 그 거래 내부에 그 B2B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건 또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구매를 한단 말이죠. 저도 과거에 회사를 다닐 때 저희 사내 B2B가 있었어요. 근데 사내 B2B에는 정말 형식적인 것만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뭐 딱풀, 뭐 이런 것들만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뭐 행사를 하든 뭔가 기획을 하든 사무실에서 비품을 구매하든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던 거, 사서 선생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 외에, 교직원분들 외에 방과 후를 진행하는 외부 선생님들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한 곳이 괜찮았으면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한 번 살 때 대량 구매하세요. 저도 200개씩 200개씩 끊어서 구매하신 분들도 계셨고, 최소가 그냥 몇십 개 단위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방과 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한 학기의 비품을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 번 진행하는 한 번 1회에 그 방과 후 수업의 준비물을 구매한다고 하면 보통 그래도 아이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거든요. 여유 있게 구매하시니까 한 개만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살 때 20개씩 구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이고 대량 구매가 일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정기 구매 그 니즈가 있다. 자, 우리가 B2C로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 고객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거 써봤다면 다음에 저거 써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써봤는데 내가 온라인에서 그 SNS를 보다가 뭐가 좋대 라고 하면 다음엔 이거 한번 써봐야지 장바구니에 담아둘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업의 그 구매 부서 담당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굳이 그럴까요? 한 번 썼는데 괜찮아, 그치? 다 불만 없어. 다른 직원분들이나 다른 관계자분들 다 불만이 없었어. 그러면 굳이 더 좋은 걸 사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품위도 일단 받았고, 그리고 과거에 진행해서 품위 결제 올려서 오케이 승인 받았던 제품을 구매하는 게 사실 그분 일하실 때도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다 제가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구매했던 것들은 계속 다시 구매한다. 그래서 이 정기 구매에 니즈가 있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G마켓 이용 주요 고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업 담당자라 하더라도요. 정말 그 담당자가 진짜 완전 MZ분이시거나 아니면 막 요즘 핫한 다른 플랫폼들을 막 이미 너무 알고 있어. 뭐 에이블리, 뭐 다른 그런 것들 알고 있는 고객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살펴보겠지만 G마켓 이용 고객의 그 연령대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 연령대가 있으세요. 보통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으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G마켓에서 들어와서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그리고 그 썸네일 대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요 구매자 유형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예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신뢰감을 주는, 그리고 이거 샀을 때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인식만 조금 상세 페이지에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랑방구님께서 방과 문구류 카테고리 너무 좋죠. G마켓은 제가 라이브 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문구류 너무 좋고요. 왕구류도 너무 좋고요. 파티용품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구매하는 소모성 비품도 괜찮습니다. 제가 뒤에 소싱 파트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B2B 경험담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세요.
학교에서 구매가 뭐가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 좀 채팅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많이 구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학교나 기관에서 구매가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저의 경험담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좌측은요, 상자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적외선 찜질기였어요. 적외선 찜질기였고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의 땡땡땡 계장님께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거 하나의 단가가 꽤 비쌌거든요. 거의 한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거였어요. 1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 박스에 2개씩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박스만 세워봐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에 더 있겠죠. 어쨌든 거의 몇십 개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 한 달 매출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여쭤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우리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분들께 가정에 하나씩 나눠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고 전화를 하셨는데 지마켓에서 올려서 이제 그게 뭐 예산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안에 맞추도록 그 지마켓의 가격을 조금 세팅해 주세요라고 해서 조정을 해서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요거 우측은요, 이게 그거거든요. 여행용 파우치예요. 안에 화장품도 넣고 뭐 샤워용품 넣어서 해서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인데 이게 학교 행정실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보면 알잖아요. 땡땡 학교 행정실에서 무려 40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 재고가 그렇게 200개까지 있었는데 나머지 200개는 없어서 제가 빨리 사입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언제까지 필요하시냐? 제가 이걸 그러니까 몇 개는 빨리 보내드릴 수 있는데 몇 개는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거를 그렇게 하시려고 사셨더라고요. 이제 초반에 학기 초에 우리 그 학부모 간담회 이런 거 많이 하죠. 학교 설명회. 근데 이 학교는 조금 특이하게 학교 설명회 오신 분들께 빈손으로 이제 가시게끔 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선물을 하시려고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또 가격대, 한 명당 가격대,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가격대가 딱 맞았고 또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뭐 이런 걸 줘라가 아니라 진짜 여행 갈 때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실용적인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서 보다 보니까 요게 가격대랑 딱 맞아서 이걸로 구매한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제품이 학교에서 구매를 하십니다. 학교와 이 여행용 파우치는 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구매가 되고요. 다음 날인가 어떤 또 특정 행정실에서 한 70개 정도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재고가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전화해서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저희 재고가 없어서 이거 뭐 100개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분께서 100개만 저희한테 주문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뭐 품위 올리고 결제 올리고 뭐 불편하니까 그냥 다른 데서 구매할게요 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예측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이걸 어떻게라도 팔아야 될 것 같아. 어떻게라도 팔아서 나는 마진을 남기고 싶어 라고 해서 여쭤봤죠. 구매 기간 언제까지 받으셔야 되냐. 근데 보통 이렇게 기관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요, 급하지 않아요. 좀 미리 주문하시거든요. 언제까지만 도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이게 재고가 이제 중국에서 오고 있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바로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제가 공급받는 그 도매처에서 막 찾아보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몇백 개를 같이 한 번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도 주고받은 내역도 있고 너무 감사하다, 신경 써주셔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행사 있을 때 저희의 쇼핑몰, 저희의 사이트, 저희의 상품을 다시 재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유유님께서는 코로나 때 마스크를 그렇겠다. 코로나 때 마스크 진짜 대량 구매 많이 일어났겠네요. 우리 그때는 진짜 마스크 선물 주는 게 제일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이런 거 많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B2B를 지마켓에서 경험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식품을 팔잖아요. 식품이면 식품을 주문하시는 곳이 가게예요. 식당이에요. 근데 이게 꼭 그 기관 구매랑 연관 지을 수도 있지만 이 지마켓을 이용하시는 연령대의 사장님 분들이 막 땡땡 포장마차, 뭐 땡땡 식당, 땡땡 기사식당 이런 데서 주문하시는데 그 연령대 분의 그 사장님들께서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지마켓을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구매하실 때 이제 그 식자재를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1kg씩 구매하시진 않겠죠? 막 12kg, 20kg씩 구매를 하십니다. 그럴 때 너무 좋죠. 그 지마켓을 이용하시는 그 구매 고객의 연령대가 이 정도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제품을 조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식품이 대량으로 나가면 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요. 거래처도 좋고요.